맨날 웃긴 거 하려다가 진지하게 하려니까 어색하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깨 염증이 있으신 일반인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전달입니다. 보통 어깨가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대다수 과한 쓰임, 견갑이나 이런 리듬이 전체적으로 좋으면서 잘 움직이면은 사실 어깨 아플 일은 없기는 한데, 대다수 너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팔만 과하게 쓰면서 어깨에 과한 무리가 가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아프기는 하시거든요. 간단한 어깨 검사, 다양한 검사들이 많기는 한데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도 그 검사들을 혼자서 잘못 검사가 돼서 제대로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깨가 상태가 심각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어깨 좀 아프다 싶으면은 내가 50견인가 하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50견을 간단하게 진단한다 그러면 팔 한번 쓱 들어볼까요? 보통 이게 이렇게 귀 옆에 붙을 정도로 180도가 강하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50견이신 분들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통증에 의해서 올리진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보조자가 팔을 올렸을 때도 이 이상 올라가지 않나 싶으시면 50견일 확률이 높으시고요. 능동적으로는 못 올려도 수동적으로는 어깨의 움직임이 나타났었을 때, 그러면 애초에 움직임의 쓰임의 패턴이 잘못 인지된 상태에서 제대로 어깨가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셀프로 충돌 검사, 반대쪽 손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팔꿈치를 최대한 얼굴에 붙일 정도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완전히 쭉 내려줬다가 팔꿈치 끝까지 다시 내려주고 한 번 더.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무슨 검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깨에 불편감이 느껴진다, 아니면 찌릿한 통증이 난다 싶으면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으시거든요. 한 번 더. 오케이. 어깨에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동작들입니다. 한번 앉아볼까요? 오케이. 머리 뒤에 깍지 끼고 팔꿈치 안으로 모으면서 수그렸다가 뒤로 열면서 팔꿈치 확 열어볼까요? 오케이. 단축된 가슴 근육은 늘려주면서 어깨에 대한 과한 쓰임을 줄여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앉아서도 업무 보시면서도 뻐근하셨을 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충분히 말아주셨다가 팔꿈치 열면서 5번만 할까요? 3, 4, 5. 보통 한 10번 정도 해서 2세트에서 4세트 정도 반복하시면 충분히 시원하실 겁니다. 이제 장쌤이 다른 동작 해볼까요? 왼손으로 이 허벅지 안쪽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시면서 손 안으로 돌았다가 천장 쪽으로 쑥 열어주면서, 자, 여기서 어깨가 귀랑 멀어지면서 이 손끝은 천장을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쭉 뻗어보죠. 단축된 전면 라인은 늘어나면서 이 어깨에 대한 움직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동작입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자, 이게 이 어깨에 대한 움직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 이게 등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면은 목만 찝히면서 동작이 제대로 안 나오실 수 있으시거든요. 어깨가 이랑 멀어져 있는 느낌에서 팔꿈치를 대고 이 상태에서 머리를 댄 다음에 이렇게 모았다가 이렇게 열어주는 동작, 아니면 손을 이렇게 편안하게 접으신 다음에 팔꿈치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은 어깨에 대한 충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장쌤이? 내려갔다가 팔꿈치 현장으로 드러내면서 하나, 둘, 셋, 넷, 5. 약간 접었다가 이 상태로 한번 다시 똑같이 동작 해볼까요? 오케이. 여기다가 팔꿈치를 천장으로 열어주는 느낌. 4, 5. 오케이. 자, 여기 한번 옥쌤 서볼까요? 팔을 180도를 올리려고 하면은 날개뼈, 견갑골에서 60도의 각도, 위팔뼈, 상완골에서 120도의 각도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180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피스 업무를 주로 하는 현대 사회인 분들은 견갑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등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움직이지 않고 팔을 180도로 올렸을 때 상부 승모근이라든지 어깨 관절이 강하게 찝히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견갑의 근육들은 이 상완골, 위팔뼈 여기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쓴다라고 생각해줘야 견갑이 이렇게 움직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올려놓고 팔꿈치를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다시 쭉 셋, 두 번만 더. 마지막 하나, 팔꿈치를 앞으로 쭉 밀어내는 느낌. 이런 식으로 손을 어깨 위에 얹어놓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깨에 충돌 없이 이 견갑의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렇게 뻗었었을 때 견갑의 움직임이 충분히 안 나오는 분들은 찝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위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손을 해놓고 팔꿈치를 쓴다라는 느낌으로 시원하게 열어주면은. 잠깐만, 이거 돼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줘봐. 아니. 이거 내려봐. 다시 해봐. 줘봐. 손을 왜 이렇게 들어? 잠깐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되네. 안 될 것 되네? 같은데? 한다는데? 바이셉스가 너무. 자, 이번에는 다른 동작, 회전근개의 움직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 회전근개의 움직임. 단일한 회전근개를 강화해 볼 겁니다. 근데 이게 회전근개라고 하면은 이 어깨의 골두를 잡아주는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게 회전근개거든요. 이 회전근개를 단일하게 움직일 줄 알고 강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팔을 측면으로 들어온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내회전하면서 골두의 움직임이 안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 회전을 통해서 이걸 단일하게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 잘못된 움직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가져왔었을 때 이미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단일하게 움직일 줄 알아도 이렇게 측면으로 오고 골두의 움직임 없이 팔꿈치만 안쪽으로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잘못된 애는 이런 거죠. 애초에 앞에 전면의 힘을 부하를 잘 강하게 준 다음에 동작을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상이 나온다는 거죠. 원래 골두의 움직임 없이 견갑도 바른 포지션에서 이렇게 자세가 잡힌 상태에서 손목 쓰지 않고 안쪽으로 회전. 하나, 손목은 쓰지 않은 상태. 다섯, 일곱 나가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이게 움직임이 정말 안 좋으신 분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골두가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거든요. 단일하게 회전근개를 움직이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회전근개라고 했을 때의 기능 자체가 외회전, 내회전, 외전의 기능에서 외회전, 내회전 이런 식으로 해서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골두가 튀어나간다 싶으면은 골두를 잡아주는 첫 번째 역할이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부상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는 외회전. 양손으로 팔꿈치 옆구리선까지 딱 당긴 다음에 그 상태로 바깥쪽으로 회전할 겁니다. 하나, 둘. 보통 이게 회전근개를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 때 고정해 놓고 골두만 이렇게 움직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 이렇게 움직임을 트레이닝하면 어깨에서의 움직임이 제대로 안 나타난 상태에서 여기까지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손목을 이렇게 강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보통 엘보우에 부상이 많이 있으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알았어. 가라고. 여섯, 넷, 손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축이야. 오케이. 자, 이번에 외전 상태에서 외회전, 내회전 동작을 할 건데 팔 앞으로 편안하게 뻗어볼까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어깨선까지 뒤로 당겨주면 됩니다. 뒤쪽으로 외회전하면서 허리가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관략근을 강하게 조인다라고 생각하면 아랫배가 강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허리에 대한 보상이 최소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외회전. 손목은 쓰지 않는 상태에서 손목이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하나, 둘, 오케이. 오른쪽이 조금 더 힘든 느낌 이런 경우 어떤 경우? 지금 장쌤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 오른쪽이 오히려 손목의 보상이 덜하고 골두를 되게 잘 썼거든요. 근데 오히려 왼쪽이 손목이 많이 쓰입니다. 충분히 외회전이 안 걸리고 손목을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기로 가져가야 될 무게를 손목으로 좀 쓰고 있는 거죠. 오히려 오른쪽 어깨가 회전근개 강화를 잘한 상태고 왼쪽이 지금 보상이 나타나 충분한 외회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런 밴드가 없으면은 한다면은 정말 500ml짜리 물병 들고 벤트 오버 자세를 하거나 중력에 반해서 수직으로 움직여줘야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자리에서 이렇게 당기면 중력은 아래로 반하는데
이 상태에서 저 바깥쪽으로 외회전을 걸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가벼운 밴드 동작, 만약에 누워서 한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팔꿈치 고정해 놓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외회전. 근데 움직임이 잘 안 나올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밴드들, 네이버에 제로 투 히어로 검색하시면 이게 난이도별로 Z가 하나씩 스페셜될수록 이제 더 탄성이 센 Z 5개면 이제 XAB라고 적혀 있는데 네. 근데 가성비적으로 가장 좋은 제품이 제로 투 히어로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 하나 장만해 두시면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다이소 가면 그냥 밴드 같은 거 한 1,000원이면 다 팔더라고요. 색깔. 아까 앉아서 했던 동작을 여기서 그냥 그대로 동작을 하셔도 되고, 어깨에 대한 통증 원인은 사실상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앞광고 프로핏에 문의 주시면은 자세하게 검사해 드리겠습니다. 어깨에 염증이 있다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다가 헬스장에서 움직임을 천천히 만드는 게 좋아요? 진짜 염증이 엄청 심해도 십자인대가 끊어지신 분이어도 수술 이후에 일주일 안에는 재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깨에 대한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가 계속 과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움직임을 만들어서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통증을 못 버텨서 지금 당장 뭐 주사 맞고 뭐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루라도 빨리 원인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쉰다고 해도 뭐 2주 안으로는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엔딩 요정 어디죠? 아 여기 있네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깨 염증 있으신 분들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프로핏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링크 이렇게 띄워주세요, 한쌤. 네. 감사합니다.